안녕하세요, 선생 김문철입니다. 어느새 구독자분들도 7,300분이나 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제가 보답드리고 꼭 세무사가 합격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FAQ 형태로 답변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추가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시간 내서 틈틈이 답변 남겨드릴게요. 되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을 받을 때 예시를 달아드렸는데 어떤 구독자분께서 그 예시는 꼭 해달라고 하셔서 그것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3개를 드렸거든요. 첫 번째, 솔직히 세무사 워라밸은 어떤가요를 질문을 주셨어요. 무슨 의도죠? 보통 이제 세무사라는 직업의 장점 하면은 이제 워라밸이 좋다는 얘기가 이제 많잖아요.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인세 신고 기간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3, 4, 5월 달에는 세무사들, 회계사들끼리 전화할 때마다 못 해먹겠다. 힘들다.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지금 법인세 신고 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법인세 실무 책자인데 진짜 두껍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모르는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도 세무사를 한 지 1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어렵기도 하고 거의 법인세 시즌 때는 모든 세무사 회계사들이 새벽같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주요 신고 시즌 3월달 법인세, 5월달 소득세 신고는 정말 힘들고요. 워라밸은 당연히 그때는 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무사 회계사분들이 아마 법인세 신고 시즌 때는 거의 뭐 새벽에 집에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즌 때는 워라밸을 챙기면 안 된다. 물이 들어올 때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야 됩니다. 그때 워라밸 챙길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상반기 때 바쁘게 하고 워라밸은 하반기 비시즌일 때는 정말 워라밸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비시즌일 때는 아침에 뭐 강아지랑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와이프랑 브런치도 먹고 테니스도 치고 점심에 출근했다가 거래처 한두 군데 들리고 일찍 퇴근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MBTI가 뭐냐고 제가 정말 기다렸던 질문인데요. 사실 MBTI도 최근에 해봤어요. 직원분들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인티제가 나오더라고요. INTJ고요. 저는 아마 이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I가 많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E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I입니다. I이지만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처럼 보일 때가 많은 것 같고요. 이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질문 주셨거든요. 그분도 좀 I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세무사면 거래처분들도 많이 만나고 다른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든지 스피치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뭔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세무사님만의 노하우가 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지만 항상 카메라 앞에 쓰고 다른 분들 앞에 강연을 할 때마다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연습이랑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고요. 뭔가 그런 강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면 또 이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세무사님들 중에서 이형도 많아요. 왜냐하면 세무사들이 대인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거래처들도 많이 만나야 되고 상담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세무사님들이 계시긴 계세요. 사람들 만나면서 에너지도 없고 하니까 거래처 만날 때도 되게 즐거워하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반대로 사무실에도 해야 되는 일들은 사실은 I형이 조금 더 적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요, 저희 세무사들은 광야에 놓여진 야인들입니다. 상황이 닥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세무사 시험을 다들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막상 거래처도 없고 쫄쫄 굶어 보시면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시 3번째로 다시 돌아간다면 세무사 한다 안 한다. 저는 세무사를 무조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일찍 했을 것 같아요. 세무사를 그래도 31살에 합격을 해서 엄청 늦은 건 아니었는데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다면 더 일찍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상담도 해보면 군대에 있으신 분들도 지금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22살, 3살이신데 지금 늦은 거 아니냐고. 전 28살 때 시작을 했는데 물론 저도 일찍 시작을 하고 싶었죠. 근데 그때 세무사가 사실 뭐 하는 직업인지도 몰랐고 그런 직업이 사실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한 거고 그다음에 임용고사 준비했고 그다음에 군대 갔다가 친구가 그냥 세무사는 그래도 공부하면 배신은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말 하나만 믿고 제가 세무사란 거지 세무사가 워라밸이 있고 돈을 얼마 벌고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뛰어들 거예요. 좋은지 알았다면 더 일찍 했겠죠.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6월 7월에 수험생활 뛰어들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물론 가능하죠. 물론 봉철 멘토링 계획표는 2, 3월 달에 시작하는 건데 학원 스케줄은 다 5월 달에 시작하잖아요. 6월 달, 7월 달이면 내년 5월 시험까지 거의 10개월, 11개월인데요.
충분합니다. 근데 왜 저희 멘토링이나 저도 이왕이면 세무사 시험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1차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좀 선행을 해야 우리가 동차나 유예 때 그래도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어서 최대한 연초에 시작하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지. 다만 2차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1차 중심의 계획과 공부 시간을 가져가셔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왜 연초에 시작을 해야 되고 1차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요. 2차를 두 번 보잖아요. 동차가 있고 유예가 있는데 사실 동차 기간이 되게 짧아요. 5월 달에 1차 끝나고 8월 달에 2차인데 3개월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개월 안에 2차 시험을 준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10명 중에 8명의 동차생들은 사실 다 포기를 해요. 그럼 그 2차 그 기회를 한번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을 해서 1차 공부를 할 때 2차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동차를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1차 때 공부를 해놓고 동차도 노려보고 그 다음에 2차 유예생이 되어야지만 그나마 2차 유예에서 끝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2차 공부량이 많고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하시라는 거지. 그냥 뭐 순서대로 나는 1차 합격하고 2차생 되면 동차하고 유예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험 기간이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연초에 하시면 좋지만 6월, 7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늦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 세무사 공부에 관련된 이제 질문 주셨네요. 세무사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할 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개념을 뭔가 다시 훑어본다기보다는 해당 관련된 예제를 풀어보신다고 하시네요. 한 문제를 풀어보는데 한 7분에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예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올바른 공부 방향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복습을 할 때 그 이론적인 거나 개념적인 거를 자꾸 이해하려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쌓기 전에는 잘 이해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개념을 익히라고 예제를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예제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중에 객관식 문제나 기출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 묵묵히 그래도 예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결국 세무사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합격을 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예제 많이 풀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너무 예제만 풀면 안 됩니다. 예제는 한두 번 정도 풀고 바로 또 어느 정도부터는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더 많은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이론보다는 예제가 중요하고요. 예제보다는 결국 나중에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세무사 사무실 다니면서 세무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상담하신 분들도 한 3-4명 돼요. 아무튼 상반기에 야근이 많으니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직장 병행은 꼭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직을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직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우리 세무 실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공부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도움이 될 거냐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공부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생계적인 부분을 그래도 놓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최대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사무실 다니시는 분들이 제가 상담 5명 정도 했거든요. 되게 유리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그래도 3년 정도 있으면은 어떤 이론적인 내용은 몰라도 이미 주요 신고서 작성부터 모든 걸 다 해봤기 때문에 정말 흡수력이 빠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세무사를 합격했을 때 제가 근무를 했던 법인에서도 여자 세무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 출신에서 세무사를 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합격자 분이시네요. 최근에 합격하신 60기 수습 세무사님이신 것 같고 30 후반이시고 수습이 끝나면 근세를 구할지 바로 개업을 할지를 고민 중이시라고 하네요. 그래도 근세를 1년 정도는 해보는 걸 추천하는지 아니면 1, 2년 할 바에는 바로 개업해서 맨땅에 헤딩하는 거 나을지 질문을 주셨네요. 저도 맨땅에 헤딩을 한 케이스긴 하지만 근무 때 제도 일을 못 배워가지고 개업을 하니까 좀 어려웠어요. 이게 영업도 해야 되는데 실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근무세무사를 2년 정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바퀴 정도 돌아보면 사이클을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개업을 하시면 그래도 조금 더 영업적인 거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영업도 해야 되고 업무적인 실무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무를 2년 정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업하자마자 벌써 뭐 들어올 거래처들이 뭐 지금 널려있다, 줄 서 있다, 그러면 그냥 먼저 거래처부터 확보하는 게 유리합니다. 뭐 해놓고선 또 실무적인 거는 또 동기들한테 전화하면서 야 이거 해봤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해도 되니까. 왜냐면 우린 이미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실무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실무는 배우면서 해도 충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무사를 일하면서 부업으로 보험영업, 법인 컨설팅이죠. 보험회사랑 같이 조인을 해서 법인 컨설팅 일을 해보는 건 어떻냐?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B 라이브 파트너스 소속되어 있고, 좀 전문성을 쌓아서 실력을 쌓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또 법인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고, 다른 전문직들이 넘보지 못하는 분야가 법인 컨설팅인 것 같다. 이런 거 공부를 하셔서 보험 영업도 하시고 거래처 영업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 개업할 거면 세무직 7급으로 5년 정도 근무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거의 그 멘토링 단톡방에도 세무직 공무원도 계시고 현직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질문 주시는 분이 현재 7급이신지 아니면은 지금 7급을 딴 다음에 5년 정도 근무하고 또 개업을 하신다는지가 지금 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제 만약에 현재 지금 세무직 7급이라고 하시면 처음 근무 경력을 쌓으신 다음 개업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게 아니라 현재 세무직 7급을 도전을 하시려고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개업에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7급 준비할 3년에 그 다음에 7급 들어가셔서 또 5년 동안 경력 쌓고 그건 벌써 8년이잖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세무사 시장에 더 뛰어들어서 세무사님만의 전문성을 더 키우고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